어떤가요? 사명 하면은 사장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단은 좀 무거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뭔가 단어 자체가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또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하게 된지를 좀 정리하게 되는, 그쵸, 비장하죠. 네, 그런 것들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차장님들 속에 좀 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향한 그런 마음들,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은경사님 콜링은 소명이라 그러고요. 사명은 찾아보니까 미션이라고 해요. 정은사님 맞죠? 네, 미션이라고 해요. 공서체. 네, 저는 사실 엔잡러였습니다. 엔잡러. 네. 세션맨 기타를 치기도 했고요. 기타를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기타 아카데미를 운영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밴드부를 만들거나 학교 출강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청년들, 그러니까 회사랑 좀 이제 저의 방향에 맞아서 그 신문, 이제 광고 업체죠. 광고 업체에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를 출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제 기자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청년들의 눈으로 그런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제 마인드가 좀 맞아서 청년들을 모아서 기자단을 꾸려서 팀장을 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교육간사로 네,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플랜엔 보면은 엔잡을 원한다, 모두가 다른 또 직업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엔잡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아니죠. 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이상적인 삶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상적인 삶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자유롭진 않지만, 유한하지만 그래도 가능했던, 어느 정도 이렇게, 아,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여가는 꿈도 꿀 수 없고요. 가족들은 계속 저를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공부방의 시간표만 저희 아내와 함께 했던 그 공부방의 시간표,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시간표만 이렇게 짜봤는데요. 오전에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오전에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아니라 여유가 있었던 삶이었고, 오후에는 1시부터 7시까지는 공부방 운영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기타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영수 과학 학원이나 학교를 끝내고 나서 배우거나 아니면 다들 이제 퇴근하시고 여가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삶의 패턴과는 저는 전방대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좀 만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비는 시간에, 여유 있는 이 시간을 쪼개서 아까 했었던 그런 나머지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살았었죠. 그때 이제, 스스로의 현실 점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 일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이 나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굉장히 빠릅니다. 25세가 지나면은 점점 이제 하락세라고 보고 좀 빨리 이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20대 초반에 다 이미 이렇게 TV에서 보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 좀 프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프로의 세계를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었어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은 임창정 밴드에 계시는 기타리스트 박희준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러면서 스튜디오 일이나 뭐 녹음되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 TV 보시거나 유튜브 광고에 보시는 그 음악 속에 있는 그런 광고의 음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가까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명하신 함춘호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삐짚고 제가 뭔가 이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한계를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사업으로 일찌감치 전향을 해서 뭔가 나만의 커리큘럼들을 좀 생각을 하고 뭔가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독보적인 교육을 그리고 독보적인 뭔가 혜택들을 주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혜사장이 저한테 와서 오빠, 나 이 일 할 건데 같이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뉴스킨을 알아보게 된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일찌감치 뉴스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인 시각과 종교적인 오해가 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속 교단에 정리해둔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기업 자료들을 좀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벗고요. 회사의 제품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가까이에 저의 고모 되시는 유민수 사장님의 삶과 이미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런데 무지한 제가 검토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저 딴에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시작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시작한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업을 또 하고 계시고 부부 사업을 꿈꾸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다면 정말 응원하고요. 네, 정말 후회 없는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삶과 이제 현실 점검하면서 뉴스킨과의 이런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시간은 정말 저는 부족했어요. 늘 몸이 한계로 부족했던 삶을 살았고요. 뉴스킨의 이 시간적 자유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수입은 유한한 노동소득이었다면 뉴스킨은 무한한 권리소득이잖아요. 여가는 원할 때 갈 수 없고요. 서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정말 조정하고 조정해서 갔던 것 같아요. 원할 때 뉴스킨을 갈 수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부모님과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중간에 저 혼자 나와야 되는 것들이 좀 빈번했었거든요. 건강은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뉴스킨은 점점 건강해지고 예뻐지잖아요. 인정받는 거는 현실 점검했을 때 저라는 사람은 윤경성은 참 바쁜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여유롭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저는 정말 고팠는데, 예, 부족해요. 정말 부족했고, 뉴스킨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갑자기 좀 울컥하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싸우더라도 가족과 얼굴 부딪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사장님. 교육 시스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을 스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그 교육 시스템을 고민해서 제가 백성예대에 갔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에 백성예대가 이 버클리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배워서 내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뉴스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고요. 이 코로나가 가장 심했다가 또 잠깐, 사실 파주에 살 때는 가장 심했었는데, 그때 그 코로나를 피해서 부모님 댁에 잠깐 피신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경남에서는 코로나가 잠깐 풀렸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서, 함께 이제 지혜 사장님과 같이 이종호 사장님의 강의를 보러 갑니다. 들으러 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센텀에 있는 마리봉에서 최숙기 사장님과 신영태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신영태 사장님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장님 말투로는 꿈이 뭐예요가 아니고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장님은 꿈이 뭐세요? 네, 신영태 사장님 말투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네. 제가 이런저런 네, 주절주절 얘기를 했었죠. 제 개인적인 꿈, 가족에 대한 꿈. 근데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더 큰 꿈을 꿔보세요. 나와 가족을 넘어서 지역을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더 넓게 어떤 사회나 어떤 한 계층을 바꾸어 보아도, 한 계층에 대한 꿈을 꾸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더 넓은 꿈을 꾸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 와닿았던 얘기가 이 말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사실 제가 이 말에 울컥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같이 사업하는 거 말고요. 맞벌이 사업을 하는데 둘 다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은 한정적인데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들 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둘 다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들? 한 명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혜 사장님과 같이 지냈을 때 사실 사업가 스타일은 지혜 사장님이 사업가 스타일이에요. 부부가 참 잘 만났다.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방향, 제가 꿈꿨던 길들을 한정 짓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신영태 사장님을 만나서 이 일은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제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동의하고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한 번 더 제 마음이 깊숙이 리크루팅 되는, 스스로 리크루팅 되는 시기였어요. 이 일은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사장님들도 그런 비즈니스를 만나서 참 행복하게 큰 꿈을 꾸면서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좀 생각이 열리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제 가수 김장훈 씨의 엄마가 되시거든요. 네, 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제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음 품고 교회 간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좀 생각이 열리셔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딱 이런 질문들을 정확하게 저희 부부한테 물어보셨어요. 간사님 회사가 정직한가요? Yes, 네, 정직하죠. 제품은 좋은가요? 네, 좋죠. 불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네, 당연히 합법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이것도 yes, yes, yes. 그쵸, 사장님? 지금보다 더 바빠져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확신 있게 목사님, 이 일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어서 저희 부부가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 함께 이 일을 할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동의를 구했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혜 선생님 혼자 하지 말고 경성 간사님과 함께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함께 이 부부가 동시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출발할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에 다시 가슴이 뛰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일이기에 죄송합니다. 이 일에 확신이 생기고요. 정말 이 가슴 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정말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죠? 네. 음. 나이스라고 하는 팀이 정말 가족 같고 이 가족들에게 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더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닌 사명선언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다는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사명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소망과 꿈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참 행복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할 거고요. 참으로 제가 돌아보면 감사한 거는 제일 먼저 건강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별이 보이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막 떨리길래 갓길에 차를 급히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분, 15분을 누워서 잠깐 쉬었죠. 그때도 인천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러 제가 가는 길이었는데 일주일에 운전하는 시간이 200km가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얻었던 게 술을 하지 않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33세에 33살에 50대에 하는 복부 초음파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한 거구나.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할 정도로 겁을 정도로 건강이 참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만난 게 TRIT입니다. TRIT를 만나서 다시 이제 그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갔던 파주 의료원이 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양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간이 완전히 회복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인바디 표를 통해서도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와, 이 제품력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항암하셨던 저희 어머니입니다. 항암하셨던 어머니께 이 TRIT를 소개해드리고 늘 건강식을 드시는데 몸이 부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걸 만나니까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TRIT를 해드리고 어머니께서 고혈압 약을 이제 끊으셔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품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누렸던 걸 또 도울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장님들 가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치, 어떤 것에 가치를 있다라고 할까요?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할까요? 사장님들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돈을 쓰죠. 그런데 어떤 것에 가치 있다고 하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 참 가치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존재, 그리고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리고 사장님들의 존재와 사장님들의 인생. 그래서 사장님들의 각자의 그 마이 스토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게 트렌드 코리아 2022에는 특별히 지금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서사라고 하는 이 스토리들이 오히려 각자의 가치 있는 이 소중한 스토리가 수익을 만드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고 직접 전달한다면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지금은 참으로 좋은 시대예요. 참 사장님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마음껏 전하고 얘기할 때 지루하다가 아니라 감동받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SNS나 직접 만나서 사장님들의 스토리를 가치 있게 전달하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플랜앤데이에서 한번 봤던 영상인데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최정은 사장님이 이 영상 처음 보시죠? 네. 사장님 실제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이야기 속 말고 토끼가 이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네, 사장님,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네, 왜 이겼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왜 졌을까? 네, 토끼는 왜 졌을까? 토끼가 가다가 길을 멈췄잖아요. 앞에서 지금 열심히 오라고, 여기가 목적지야. 여기까지 와야 돼. 아무리 불러도 길을 멈췄잖아요. 왜 그랬을까? 토끼는 귀가 크잖아요. 주위 시선에, 주위 환경에 참 들리는 것도 많고, 환경이 많이 보이고, 그런 것에 망설여서 멈췄습니다. 주위 둘러보기 바쁘다고. 근데 거북이는 묵묵히 그대로 각자 가던 길을 그대로 갔을 때 결국엔 목적지로 도착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장님들, 저희는 거북이와 같이 묵묵히 사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환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토끼처럼 주위를 잠깐 둘러본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천천히지만 오늘 하루하루 갈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던 그 목표, 그 골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콜드하고 다닙니다. 절대 그만두지 않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저희는 부부 사업가입니다. 신뢰를 주고요. 그도 원하고 그녀도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유미 사장님이 자주 하신 얘기시잖아요.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희 나이스 구호가 참으로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위닌 홈팀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막, 난 나의 성공을 믿는다. 나 이제 스타. 윤경성 화이팅. 나이스 화이팅. 모든 사업의 시작은 저희 나이스 팀에서 늘 얘기했다시피 나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스타가 됐을 때 이 나를 보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강력한 확신과 자기 확신과 에너지로부터 끌어당겨진다 라고 하는 이 구호가 참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또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명을 만났는데요. 최근에 더 다짐하게 된 사명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요즘에 감사하게도 제가 더 가야 될 길이 먼데 위닌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위닌의 랠리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인드와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가까이서 느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앞서가는 리더 사장님들을 볼 때 저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잖아요. 또 윤민수 사장님과 김성일 사장님 볼 때 저희가 또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저희 위닌 리더이신 신영태 최숙기 사장님 볼 때 그런 또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된 저희들인데 시작은 다 다르고 전직이 다 다르지만 앞서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실패해보고 또 도전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하기에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서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고민하고 이 시스템을 더욱더 트렌드하게 바꿔가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또 하나의 사명이 저에게 좀 와닿는 시간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가 또 꿈을 꾸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꿈을 이루고 또 저희 부부를 봤을 때 누군가가 또 누군가의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높게 더 멀리 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일 것 같아요. 더 높게 더 멀리 가려면 누구나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작은 꿈이더라도 꿈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더 위대한 새로운 꿈을 꿀 때가 왔기 때문이죠. 힐튼 호텔이라고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힐튼은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다시 쪽지를 꺼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더 위대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 사업을 마저 또 하고 있다는 거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행기는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법이잖아요. 사장님 지금 감흥이 없으실 텐데
코로나 전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2년 전 코로나 전에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갔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제주도밖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구름 밑을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제일 처음에 해외로 갈 때 구름 위를 이렇게 하늘을 날 때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구름이 너무 예뻐서 막 사진 찍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 정말 하늘이 예뻐서 사진 찍었을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최정은 사장님이 곧 있다가 미국 들어가실 때 아 그래 이렇게 하늘이 예뻤지라고 또 비행기에서 보실 텐데 부럽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처럼 높이 올라가려면 비행기가 그만큼 더 추진력을 얻어서 그 추진력을 얻을 힘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법인데 어떤 사람이든 동네 슈퍼 가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 가는 사람이 동네 슈퍼 가는데 가면은 어떤 게 있고 무엇이 있고 어떤 길을 지나고 이런 상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간절하고 멀리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만이 그곳에 이미 풍덩 빠져 있어요. 최정은 사장님 계속 보이셔서 제가 보여서 제일 공감 가실 것 같아요. 이미 가야 될 그곳에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어디서 관광을 하면은 그렇거든요. 아, 이곳에선 핫플이니까 꼭 사진 찍어야지. 여기는 파리의 유명한 여기서는 꼭 무엇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꿈은 클수록 꿈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게 되는 법인 것 같아요. 지명과 가까일수록 환경이 더 잘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잘 보이지만 꿈과 가까이 살수록 꿈이 더 생생하게 만져지는 법이죠. 그래서 사장님들 큰 꿈을 꾸시고 사업을 하면 그 꿈을 만지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또 준비했거든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괜찮아.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어우, 잘한다. 다시 일로. 지금 보시면 이 어려운 거를 되게 반복하잖아요. 강아지 교육이 그래요. 싸움을 보호자님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쿵. 엎드려. 많은 분들이 강아지 교육이 한 번에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쵸? 절대 아니에요. 훈련을 지속하지 않는 거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쿵. 엎드려. 고작 엎드려거든요. 사실 이 엎드려든 뭐든 제 엎드려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씩은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걔들도 그래요. 그냥 엎드리면 돼요. 화내지 않고. 네, 사장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 불도그 이 쿤이라고 하는 친구가 왜 저렇게 지저댔을까요? 왜 저렇게 공격하고 네 아마 두려워서이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짖는 거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짖고 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짚고 물고 한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참,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키우고 있는 작은 불도그 한 마리, 사장님들 다 한 마리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불도그, 분노라고 하는 불도그, 부정적인 말투의 불도그, 또는 뭐 TR을 했을 때, 내가 TR을 했을 때 이게 바뀔까? 내가 TR을 해서 이게 유통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불도그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냥 그렇게 내가 편해서 이 불도그와 맞닥뜨리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게 편해서 내 습관이 편해서 그러한 불도그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편한 척, 괜찮은 척, 내 성품이고 내 성격인 척 또는 여유로운 척 그런 등의 합리화를 하지는 않았나.
사실 그것은 그 불도그를 맞닥뜨릴 실력이 부족해서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그러한 꿈을 꾸는 나와 한번 대면하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했잖아요. 근데 꿈꾸는 나와 내 모습이 이렇게 대면하니까 저는 매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두려움을 넘어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유미사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얘기했는데요. 나의 성장, 나는 반드시 성장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결단했고요. 계속해서 저희 부부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좋은 어떤 성과의 결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원인이 반드시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비즈니스의 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옮겨와야 또 행동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죠. 파트너든 소비자든 생각이 옮겨올 때 행동하게 된다고. 먼저 내 생각을 옮겨가자. 그러면 내 몸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 배운 도구의 본질은 다 같잖아요. 사장님들도 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는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또 다르지 않잖아요. 배운 도구의 본질은 같지만 그들의 리더십은 각약각색이더라고요. 성공한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의 성공한 사장님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리더십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또 다른 리더 사장님들을 담아내시더라고요. 결국은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 내가 크지 못한 것,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울이 못 되거나 리더의 모습을 못 보여주거나 그들이 인생을 믿고 담을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이 더디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현실 점검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할 거고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를 보면서 나도 리더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거고요. 저 사람과 함께면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전진할 수 있겠다,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장해야 하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또 생각하게 해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척을 하고 어떤 체를 하는, 사실 이 온라인에서 줌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장점도 물론 많지만,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것도 거짓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성공할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지잖아요. 척과 체를 빼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끝까지 증명해내는 저와 사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만들어진 너무나 훌륭한 회사와 그룹과 팀의 시스템, 과거의 생각과 방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회사도 그룹도 팀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도 심지어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변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리더 사장님 가까이에서 본받아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명이란 단어 좀 무겁게 느껴질까봐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맡겨진 임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고요. 이 맡겨진 임무 또는 임금이 어디에 칙사를 보낼 때 그 칙사가 받은 어떤 칙령을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참 좋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들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는 뉴스킨 사명 선언문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시작할 때 읽지 않았지만 매번 시작할 때 읽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업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지, 혁신적인 제품을 내가 누리고 전하고 있는지, 정말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도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돕고 있는지, 회사는 이런 것들을 선의의 힘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선의의 힘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 저희 부부는 이 비즈니스에 저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희의 부부의 인생을 걸었고요.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만의 일이 아님을 압니다.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인생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비즈니스를 선물로 여기고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탱코 노트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매일 성장하는 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사소한 습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 비전을 보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장님 각자 스스로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 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매일 시간은 지나갑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신이 내려준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 24시간이란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매일 사소한 습관에 우리가 그 목표치까지 가는 길에 정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이 사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 가고 도전해 가고 이 사명, 맡겨진 임무를 잘 전달하는 저희 나이스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점이 다른 이 길이 이르기에 명확한 목표 속에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저희는 이미 감 달성에 감사하고 또 사업하고 있고요. 시드니에도 흔들림 없이 도전할 겁니다. 사장님들도 또 그렇게 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리더 사장님과 또 나이스 팀 여러분과 가족같이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의 얘기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얘기가 사장님들과 우리 나이스 팀의 사업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